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 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332 디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연금 기대하면 안 되는 세대인데요. 저출산 관련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앞으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세금 올려서 복지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고 하는데 미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열심히 산사는 재산 모은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 손해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저 말이 믿습니까? 저것도 그냥 예측이에요, 예측.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된 게 아니잖아요.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니잖아. 부자들 세금 앞으로 더 거둘 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추측성 발언일 뿐입니다. 저도 추측성 발언이죠. 추측성 발언을 왜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입니까? 깜냥님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저출산 관련 유튜브요? 저출산 난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관없고요. 제 유튜브 아니면 저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저희는 연금 받기 좀 힘든 세대는 맞습니다. 연금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기대하기 어렵죠. 젊은 사람들은. 왜냐면 연금이 지금도 적자니까. 연금에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이렇게 바닥날 것 같으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각자 알아서 살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돈을 걷어가지고 나이 먹어 돈을 주려고 하는 건지 참 웃겨. 안 그래요? 이것도 웃긴 게 선택을 하게 해야 되잖아.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말이 국민이지 무슨 국민이야. 국민이 못 받는데 돈을 내고 못 받는데 무슨 국민입니까? 말이 참 보면 뭔가 국민 들어간 거 보면 다 이상한 게 많아. 앞에 뭔가 국민 들어간 거 보면 다 이상해. K나 국민 들어간 거지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국민 취업질 이런 것도 이상하고 국민 인재투자 이런 것도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국민 들어간 것 중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는 것 중에 국민 들어가면 K 들어가면 이심부터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연금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연금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자 노후에 대해서 나름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 우리는 내가 봐도 연금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봐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노인 인구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 인구를 줍니다. 저희가 이제 어른 한 70대가 돼버리면 지금 노인들 한 2배 이상은 돼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줄어들죠. 연금 만든다고 연금술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배짱인지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으면서 우리 나이 먹어서 답이 없는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높거든요. 노인빈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48%면 48%. OECD 부동의 1등이야. 안 좋은 건 1등이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다 1등이야. 좋은 게 1등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50% 육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고 국민연금 못 받으면 빈곤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훨씬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복지쟁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 나라에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일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훨씬 더 심각해. 일본은 걱정할 게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노인 문제 때문에 좀 문제 많이 많은데 우리나라 일본보다 훨씬 더 빡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되면 사실 정부한테 뭔가 지원을 못 받아요. 크게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급자족해야 돼요. 자급자족 못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젊을 때라도 뭔가 돈을 벌어서
불로소득을 많이 모아놓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배짱인지 젊은 친구들이 뭔가 미래 걱정 안 하면서 현재 충실하고 현재 막 즐기고 뭐 이런 것들 뭐 플렉스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분들은 50년 뒤나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과연 50년 뒤를 버틸 수 있을까? 당장 10년 뒤도 까마득한데. 자, 일단 돈도 백도 없는 사람, 돈도 백도 없는 서민들은 지금 버는 돈 나중을 생각해서 꼭 모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좋은 집 살고 이게 아니라 현금이나 뭐 자본을 많이 모아놔야 돼. 사실 집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노인 되면 아파트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일본이 그래. 일본은 집이 남아 돌거든, 지금. 일본이 아키아라고 해가지고 빈집도 남아 돌아요. 소유권을 포기한 거. 나라에서 골치 아프거든. 엄청 많아, 일본은. 전체 집이 한 10%가 넘는다고 하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아키아예요. 빈집. 사람이 없는 빈집.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 집. 멀쩡한 집이에요. 뭐 이런 폐가가 아니라 그 가구하고 다 있어. 그래서 단순 집도 집이지만 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돈을. 근데 지금 돈 모아놓은 사람들 많이 없죠. 그럼 그분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생각해봐.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돈 벌어가지고 경비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 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앞만 보고 현재만 충실한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보험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보험은 생각해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노동소득으로 돈을 낼 사람들이 없잖아요. 건강보험 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건강보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높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 돈 많이 벌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 부모님한테 뭔가 물려받아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잖아. 그럼 믿을 건데 몸뚱아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일로 버는 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뒤가 안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모아놔야 됩니다.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부자들 성공한 사람 세금 올려서 복지하거나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이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내 제일 마음에 안 돼. 지금 부자분들 세금 많이 걷습니다. 서민들이 착각을 하는데 부자분들 세금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내요. 서민들이 보통 세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내면서 우리가 가진 세금 뭐 하냐고 많이 따지. 뭐 부자는 세금까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뭐 소득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연봉 2억이다. 보통 우리가 200을 번다고 칩시다. 연봉 2,400. 그러면 세금 때문에 180만 원이고 20만 원 되죠. 20만 원. 야, 세금 많이 올랐네. 그러면 2억을 번다고 칩시다.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여볼게. 자, 2억을 벌면요 시수령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2억을 버는데 2억 4천만 원 버는데 월 2천만 원씩 버는데 2억 4천 번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은 나가는 동안 거의 1억 원의 돈이 나가. 지금 또 많이 뗀단 말이야.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돈 나가는 것만 아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나가는 것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또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뗍니다. 코가 자빠질 정도로. 단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벌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얼마나 나라의 복지나 세금적인 부분에 기여하는지 몰라. 서민들 100명이 내는 것보다 재벌을 1명이 내는 게 더 커요. 훨씬 더 커. 상대가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디어의 나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부자들은 욕심쟁이고 서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미디어 여러분들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왜냐, 자꾸 뉴스에서 미디어들, 재벌들을 뭐 나쁜 기사들은 일면에 장식하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 자꾸 재벌들 뭔가 악덕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부자라고 나쁜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쁜 사람들, 현실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미디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사회에서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부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음주운전에도 음주운전 한 번 한 것만으로 벌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날아가고 사업도 날아가고 직함도 날아가기 때문에 몇백억이 손해봐. 음주운전 한번 하면. 우리야 꼴랑 뭐, 우리도 크죠. 일반 사람들도 음주운전 하면 벌금 내는데. 돈 가진 사람은 벌금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럼 부자들은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이 부자들이 만약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사업이 없어집니다. 공장도 없어지고, 가게도 없어지고, 빌딩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왜냐?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일반 월급 벌어가 돈 벌까? 아니죠.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내가 이미 대한민국 땅을 떠났는데 대한민국의 사업을 그래도 놔둔다고? 다 처분하고 나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다 팔고, 직원도 다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탈탈 털고 나오겠지. 왜냐면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안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는 세금도 많은데 거의 수익의 반 정도를 내는데, 여기서 더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세금만 많이 떼가고 바라는 것도 많고, 자꾸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대한민국 말고 살 데 많잖아요. 돈만 많으면 살 데 많잖아. 그럼 딴 나라 가면 그만해. 그분들 갈 데가 많잖아. 안 그래요? 돈만 많으면 갈 데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대수입니까? 그러면 자꾸 세금 많이 걸어줘. 그럼 어떻게 되냐, 부자들이 살기 안 좋은 곳이가 되는 거예요. 스파린 상태 출현. 나라가 보고만 있냐고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민 가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거 어박하면 그건 완전 공산주의잖아. 아니,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이미 돈 있는 사람 이민 가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저게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이민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걸 나라에 제재를 한다. 아니, 세금도 많이 내게 하면서 나라에서 못 가게 제재를 한다 하면 그거 굉장히 억압 아니야? 갑질 아닙니까? 요즘 사회에서. 가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기가 돈 있어서 딴 나라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세금 많이 거두는데,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뭔가 이득 볼 것도 없는데. 그리고 부자들이 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벌려놓고 한 거를 그냥 놔두고 갈까요? 부자들이 뭐 건물 올리고 이제
사업 같은 공장 짓고 그동안 자기가 영위했던 것도 그냥 두고 갈까? 아니죠. 다 팔고 나옵니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본인 혼자만 나올 거 아니죠. 본인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죠. 본인들 가족들 형제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난 대한민국 땅에 두 번 다시 안 산다. 만약에 삼성 일가가 다 떠난다고 생각해봐. 삼성이나 재벌 일가가 다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냥 몸만 나갈지, 아니면 자기들 자식들, 혈족들 다 데리고 나갈지, 그리고 사업은 그대로 둘지. 생각해봐.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업하면 이득이 우리나라가 나오겠어요? 외국이 나와요? 외국이 더 많이 나와. 왜 인도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이런 건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서민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서민의 입장만 생각한다. 서민의.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자기 입장만. 서민 같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너무 이제 가진 사람들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봐. 정작 가진 사람들 여러분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자나 돈 가진 사람들 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 서민들이. 볼 일이 없어. 그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피해주는 건 없습니다. 거의 솔직히 제로죠. 거의.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바라보고 자꾸 뭔가 세금 더 내야 된다. 저분들 뭐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말 맞다나 그 언론에 등장하는 재벌 회장는 3세들 우리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사실 우리랑 상관 있는 사람은 바로 옆집과 우리가 실제로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막상 그런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부자들은 내가 안 보니까 어차피 TV 브라운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차피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막 욕하고 뭘 하겠지. 얼굴 보는 앞에서 바로 옆집에 이재용 회장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돈 모아놔야 됩니다. 내가 믿을 언덕이 없으면, 비빌 언덕이 없으면 모아놔야 돼. 특히 아직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게 되면 뭔가 나름의 노후를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 차이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세금 많이 내니까 여기서 더 내라고 하면 부자들도 액션을 취할지 몰라. 자본주의에서 그래도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사도 만들고 직원도 고용하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너무 부자 입장만 생각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 부자들이 자본가잖아요. 대부분. 땅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자꾸 확장하고 뭔가 지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각종 제재가 들어가면 비빌 언덕이면 다행이죠. 비빌 밥조차도 없어지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질문을 주신 332 디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